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수법칙, 단항식의 계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지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자, 지수는 우리 1학년 때 배웠지만, 자, A의 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 위에 써져 있는 작은 위첨자를 우리는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밑에 있는 것을 밑이라고 표현을 하고 위에를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밑이 몇 번 곱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지수죠. 그래서 지수는 몇 번 곱해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해서 익스포넌트 이렇게 쓰고 밑은 베이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3의 제곱 같은 경우는 뭐야? 3을 2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써 있다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지수를 갖고 있는 것들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법칙을 통해 배운다 그런다면 연산이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연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다음에 지수법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A의 n제곱, A의 n제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A가 n번 곱해져 있고, 자, A가 n번 곱해져 있다. 이거를 다 같이 함께 곱했을 때 A에 몇 번 곱해져 있니? 예,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수의 덧셈으로 우리는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A의 m제곱은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A가 m개만큼 곱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n개만큼 곱해져 있다면 전체 A가 몇 개 곱해져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n 플러스 m개만큼 곱해져 있는 거죠, A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n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자, 참고는 그리고 나눗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곱셈일 때는 그러면, 자, 곱셈일 때는 우리가 덧셈으로 기억하자. 자, 나눗셈일 때는 먼저 얘기해 보면 뺄셈이 됩니다. m이 더 클 때요. 자, m이 작을 때는 1이 됩니다. 그리고 n이 더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역수가 표현이 되겠죠. 그럼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또 보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자, A가 n번 곱해져 있다. 그러고는 A가 이렇게 m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뜻이고, 자, 밑에 보시면 여기는 A가 n개 곱해져 있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들을 해보면, 자, 위에 게 더 많이 살아남아 있다면 A의 n-n개가 될 테고, 이거와 아래 거가 개수가 똑같다면 1이 될 테고, 밑에 게 더 많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역수 형태로 되겠지요. 네. 그래서 나눗셈의 경우는 뺄셈으로 기억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m이 더 크냐, n이 더 크냐, 이렇게 수의 크기를 먼저 따져서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은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뺄셈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뺄셈만으로 기억을 하려면요, 몇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뭘 알아두셔야 되느냐? 바로, 자, A의 하나의 제곱은 A다. 요건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A의 0제곱, A를 한 번도 곱하지 않은 것은 1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놓습니다. 이걸 수학적 정의라고 그래요. 자, A를 한 번도 곱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문장으로는 잘 말이 되진 않지만 1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A의 음수의 제곱이 되는 것은 역수를 취한다고 약속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이런 식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의 하나의 제곱은 A를 한 번 곱했으니까 A가 되는 건 맞는데요. 자, A 나누기 A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1이죠? 예. 그런데 얘는 뺄셈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 n-n이라는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얘는 A의 0제곱이 돼버려요. 근데 얘의 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 A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가 0이 아닐 때를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지수법칙의 기준은 뭐다? A가 0이 아닐 때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A의 제곱을 A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돼? A분의 1이 되죠? 예, 이렇게 한다면 요거는 그럼 뺄셈으로 하면 어떻게 돼? 뺄셈으로 하면 2 빼기 3이 되니까 얘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정의를 해주셔야 돼. 어떻게? 이렇게 분모로 A가 가는 것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 음수의 지수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의를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된다면 뺄셈으로 나눗셈을 모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지 않더라도.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굳이 중학교에서 이거를 모를 필요는 없을 테니까 저도 같이 한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응용 문제나 복잡한 지수 계산을 할 때는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응용 문제집 중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한꺼번에 지수법칙 중등 과정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A의 n번 곱한 것을 전체를 n번 곱했다. 그럼 A가 몇 개니? 당연히 m과 n을 곱한 개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 지수의 곱의 법칙, 지수의 덧셈의 법칙, 지수의 뺄셈의 법칙, 지수의 곱의 법칙. 그리고 자, 어떤 두 수가 곱해져 있는 것에서 전체를 m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AB를 만약에 m제곱한다면 무슨 뜻이냐? AB, AB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AB, AB가 계속 가서 A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A의 M, 그 다음에 B의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A를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묶어서 앞으로 써줬고 B를 묶어서 뒤에다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 처음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 곱하기 A에 1 곱하기 M으로 써준 거고 B에 1 곱하기 M으로 써준 건데 1 곱하기 M은 결국 그냥 M이니까 이렇게 써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다가 원래 1이 되어 있다 그러면 1 곱하기 M이니까 분자는 지수가 M, 마찬가지로 B의 M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B가 0이 아니다라는 꼴을 나타내줬죠. 왜 A는 0이 아니다라는 꼴을 얘기 안 했을까요?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요. 얘는 얘기해줬는데 여기를 설명할 때는 B에 대한 언급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B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A의 M과 B의 N이 미리 곱해져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두 개를 곱했고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이렇게 곱해진 거죠.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선생님 여기 오타 났네요. 여기는 N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B가 0이 아니고 얘는 자연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 밑에 M에는 정수일 때도 모두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걸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L은 자연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 MN이 처음에 자연수를 놓고 이렇게 풀어봤는데 자, 우리는 뭐다? 이것이 정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모두 성립한다. 우리가 왜 이걸 정수라고 지금 여기서 언급했어요? 음의 정수일 때도 약속된 식의 계산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밑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개념을 추가적으로 보면요. 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돼 있어요. 자, 다항식은 뭐야? 곱셈으로 연결된 식이 우리 다항식이죠. 다항식은 다항식을 덧셈으로 연결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요? 자, 3a 여기 하나의 다항식이죠. 3 곱하기 a니까 자 2b 이것도 하나의 다항식이죠. 얘를 뺄셈으로 만약에 연결돼 있다. 그래도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덧셈으로 연결된 것이 다항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항식은요. 다항식이란 커다란 보따리 안에 단항식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식이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 안에 다항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항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한다. 만약에 3x에 2x라고 곱해져 있다 한다면 개수끼리는 3 곱하기 2가 되고 xx니까 x의 제곱 그래서 6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3의 a의 제곱 곱하기 5의 b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개수끼리 곱하면 15고 그다음에 얘는 a의 제곱에 b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하는데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죠. 이건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신 겁니다. 동요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곱셈과 나눗셈에서 음의 부호가 개수.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음수의 개수가 홀수계이면 마이너스가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1로 배웠죠? 근데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이너스 1이 되죠. 왜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음의 부호가 짝수계인 것을 곱하면 양수가 되고, 홀수계인 것을 곱하면 음수가 된다. 자, 두 번째,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면요. 지금은 나눗셈을 무조건 여기서 보면 역수로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3x의 4제곱 나누기 2y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쓰면 돼? 자, 2y 제곱을 이렇게 써주시고 3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자 3과 2가 약분되지 않고 x와 y가 약분되지 않죠. 그래서
만약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3a의 세제곱 나누기 6a 이렇게 돼 있다면 자 3a의 세제곱에 얘는 6a 1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뭐야 2분의 1이 될 테고 a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다,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곱셈과 나눗셈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로가 있는 식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풉니다. 가로가 있는 식은. 그리고 두 번째 나눗셈은 나누는 식의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자, 그렇게 곱셈이 하나 돼 있고 만약에 나눗셈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 역수의 곱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여기서 본 것처럼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심화된 얘기를 해보죠. 두 번째, 자, 지수법칙의 추가 내용에서 보면요. 자, 아까 선생님이 a의 0제곱은 왜 1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칙에서는 자, 음수가 되는 경우는 자, 0-n이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0을 1로 받고 얘는 뭐예요?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a의 n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뭐요? a가 0이 아닐 때라고 항상 요 기본 전제 조건은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자, 여섯 번째 보시면 지수가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모두 성립한다. 자, 지수가 정수일 때. 자,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자연수일 때를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중등 과정에서는. 그러나 마이너스를 이미 지수가 음수일 때를 이미 우리가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음수가 와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또 a 제로가 와도 0이 와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지수 법칙이 모두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게 음수든 양수든 자 m 곱셈은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어? 덧셈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나눗셈은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어? 나눗셈은 우리가 뺄셈으로 기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또 틀렸네 선생님이. 자,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것은 a의 3제곱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a의 5제곱분의 1을 나눗셈으로 해줬으니까 다시 역수를 곱해주면 a의 5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는 a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5라고 바꿔야겠네. 그래서 5라고 여기를 3으로 차라리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선생님이 너무 밤에 만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오타가 조금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2하고 3,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6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요걸 보시면 맨 마지막은 얘를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여기 원래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테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뭐가 빠졌네. 곱하기 b분의 a의 마이너스 2제곱 요게 있어야겠죠. 그렇다 그러면 자,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얘는 여기서 끝났네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요거 끝났고 요게 새로운 식이네. 자, 얘 같은 경우도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곱하면 이렇게 되겠다. 자, b는 아까 a만 정해줬고 b는 정해주지 않았으니 b도 0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기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요것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영어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네, 공부도 한번 영어 공부도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덕트 룰이라고 그랬는데 비프로덕트 룰이라는 것은 곱셈의 법칙, 곱셈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n에다가 m을 곱하면 더하기가 됐다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또 하나 이번엔 쿼션트, 얘는 몫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눗셈은 뺄셈으로 되더라. 자, 얘는 파워라는 것은 뭐예요? 제곱이란 뜻이고 제곱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제곱의 제곱 규칙은 곱셈으로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곱셈의 파워, 그러니까 곱셈의 제곱이죠. 그래서 AB가 곱셈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하면 1 곱하기 m이니까 이와 같이 표현되더라. 자, 얘는 나눗셈의 제곱이죠. 그래서 나눗셈을 뭘로 표현했어? 지금 분모와 분자 형태로,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됐죠. 얘는 어떻게 돼? a 나누기 b였죠. 처음에 a 나누기 b의 m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분수로 쓰면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엔 제로 익스펀트를 뭡니까? 지수가 제로일 때는 1로 사용하더라. 그리고 음수인 지수는 뭐야? 역수를 쓰더라. 자, 그리고 요건 맨 마지막 건데 이건 프랙셔널이라는 것은 뭐야? 분수 지수가 있어요. 뭐 2의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사실 요거는 무리수를 배우셔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2가 이렇게 표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얘는 자 2분의 2 루트 3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의
2분의 1에 3을 곱해 주신 거니까 이 역수는 이렇게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법이 우리 3학년 분수에서 나와요. 아니 3학년 무리수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4의 제곱에 2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프랙션은 어떻게 프랙션 이 익스포넌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는 2의 2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3이라서 이렇게 지워지면 얼마야? 2의 세제곱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미리 한번 이런 식으로 써놔봤다. 예,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참고 사항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라이트 문제를 가지고서 매스메타에서 매스 수학에서 10문제를 유사 문제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